안녕하세요. 아이스인비어의 아이비입니다. 여러분, 태국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먹는 음식이 뭘까요? 팟타이? 똠양꿍? 아니죠. 바로 팥카파오입니다. 팥은 볶다, 카파오는 홀리바질인데요. 그 홀리바질을 마늘과 고추, 어간장인 남뿔라를 넣어서 프로틴과 함께 볶은 요리입니다. 여기서 프로틴은 어떤 것이든 들어갈 수 있습니다. 대체적으로는 무, 돼지고기가 들어가겠지만 돼지고기도 어떤 부위가 들어가냐에 따라 다르고 고급스러운 데는 소고기, 오리, 심지어는 가리비 관자가 들어가는 팥카파오도 있습니다. 그럼 그 팥카파오 먹으러 한번 가봅시다. 오늘 가는 식당의 이름은 빤타리. 한국인들에게는 유튜버 쯔양이 갔던 식당으로 유명한 식당인데요. 이 골목을 따라서 쭉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보라색 가게가 나오게 됩니다. 역시나 유명한 식당답게 한국인들이 좀 보이는 모습이에요. 메뉴입니다. 메뉴가 굉장히 많은 편이기는 한데요. 저는 오늘 이 식당을 팥카파오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왔으니까 팥카파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써있는 50바짜리를 먹을 거예요. 하지만 음료수는 먹어야 하니까 물과 오렌지 주스를 따로 주문을 했습니다. 나왔습니다. 팥카파오 무쌉. 돼지고기와 홀리바질, 고추와 마늘이 들어간 기본형 팥카파오 무쌉에 계란 후라이까지. 저는 이 팥카파오 무쌉의 계란 후라이가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반숙 계란을 잘 비벼서 한 입을 먹어줬는데 약간은 매콤하면서 향긋한 바지락 향과 마늘의 향, 고기의 맛과 밥의 맛까지 맛이 없을 수가 없는 조합이었는데요. 이 집만의 특징을 말하자면 기본에 충실한 맛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저기서 팥카파오를 많이 먹어본 만큼 이 집의 기본에 충실한 맛이 더욱 확실하게 다가왔는데요. 매운맛은 다른 집보다 좀 덜한 편이었지만 그만큼 마늘의 향과 바질의 향이 밸런스가 잡혀 있어서 기본에 충실하면서도 고기가 많이 들어있어서 먹는 즐거움이 있었다 정도로 말할 수 있겠어요. 여기는 나나역 근처에 있어서 접근성이 좋기도 하고 맛집으로 어마어마하게 소문난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유튜버 쯔양이 왔다 간 집이기도 하고 한국 사람들이 꽤나 많이 오는 곳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정도의 팥카파오 무쌉을 먹을 수 있다면 개인적으로는 이 집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이 팥카파오 무쌉의 가격이 50바트예요. 한국 돈으로 2,500원 정도인데 지하철역에서 엎어지면 코 닿을 때 그냥 길거리 음식도 아니고 제대로 된 식사 한 끼를 50바트에 먹을 수 있다. 이거 상당히 메리트 좋은 편이거든요. 팥카파오 무쌉을 드셔본 분이건 안 드셔본 분이건 드셔본 분 같은 경우에는 50바트에 한 끼 맛있게 해결할 수 있으니까 좋을 거고 안 드셔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팥카파오 무쌉의 기본이구나 라고 하면서 드시기에 좋고 여러모로 이 집은 한 번쯤 들러볼 가치는 충분한 것 같습니다. 양 같은 경우에도 반미향과 고기향이 상당히 많아서 든든하게 한 끼 때우기 좋더라고요. 물론 전 좀 모자라서 팟타이를 한 그릇 더 먹기는 했지만 저처럼 많이 먹는 사람이 아니면 한 2명, 3명이 와서 각자 팥카파오 무쌉이나 팟타이 같은 거 주문하고 사이드 메뉴 하나에서 2개 정도 시키면 딱 좋을 것 같더라고요. 전 지금까지 이 집을 평범하다고 계속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평범하지 않은 팥카파오 무쌉은 어떤 걸까요? 여기는 팻마크, 아마도 방콕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팥카파오 집일 텐데요. 지금 시간대는 사람이 좀 많으니까 시간대를 잘 맞춰 오시면 이렇게 사람 없을 때도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메뉴입니다. 아까랑은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빤타리의 팥카파오는 50바트였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걸로 한다면 139바트가 되네요. 근데 음식 생긴 것만 봐도 빤타리보다 약간은 좀 더 정성이 들어가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위에 후라이 같은 경우에도 빤타리가 계란이었다면 팻마크 같은 경우에는 오리알을 쓰거든요. 그래서 노른자가 훨씬 더 진한 색인데요. 저는 오리알이 들어간 팥카파오는 처음 먹어보는 거라 상당히 기대가 됐었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맵기 정도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중간 맛인 3단계를 선택했는데 이것도 생각보다는 맵더라고요. 나 한국 사람인데 매운 거야 뭐 문제도 아니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빤타리에서 먹은 거와는 비교도 안 되게 매워요. 3단계를 선택했는데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맛이 상당히 강렬한 맛이 납니다. 매운맛뿐만 아니라 마늘과 카파오의 향도
강렬하게 뿜어져 나오는데요. 근데 이 강한 맛이 오리알의 진한 맛과 너무 잘 어울려요. 오리알 후라이 같은 경우에는 계란 후라이와는 다르게 약간은 비린 맛이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집 파카파오의 맛이 너무 강렬해서 비린 맛은 전혀 느껴지지 않고 담백하면서도 진한 맛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스파이시하다는 말에 이 이상 잘 어울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사실 이 정도로 매운 파카파오 무쌉은 이산 지역에서 한번 먹어본 적이 있기는 한데 이 위에 있는 오리알 때문에 팬 마크가 훨씬 더 완성도가 높아 보였습니다. 빤타리와 비교를 하자면 확실히 향도 강하고 맛도 강해서 먹는 재미는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3단계밖에 안 된다는 거. 4단계나 5단계에 드실 때는 계란을 좀 더 추가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릴게요. 없어도 맛있기는 한데 계란 노른자랑 섞어 먹으면 훨씬 더 맛있으니까 저는 그쪽을 좀 더 추천을 드립니다. 이 식당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하자면 여기는 마크 윈즈라는 미국의 천만 유튜버가 운영을 하는 식당이에요. 천만 유튜버인 만큼 이 음식 저 음식 많이 먹어봤을 텐데 그 사람도 똑같이 이 카파오에 빠진 거 보면 이 카파오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식당의 이름이 팻 마크잖아요. 팻은 태국어로 맵다는 뜻이고 마크는 뭐 운영하는 사람의 이름이기도 하지만 팻막이라고 읽는다면 너무 맵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집의 슬로건이 맵지 않으면 먹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알기는 했지만 이 집 음식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슬로건인 것 같았어요. 자, 기본형이 되는 파카파오를 맛을 봤고 그 2배에서 3배 되는 가격의 파카파오도 맛을 봤습니다. 그러면 이거보다 비싼 파카파오는 없을까요? 이거보다 조금 더 고급스러운 파카파오요. 당연히 있습니다. 여기는 원 방콕, 이 방콕의 가장 큰, 가장 최근에 생긴 쇼핑몰인데요. 여기에 현지인이 추천해준 파카파오 맛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집 같은 경우에는 체인점이기는 해요. 그런데 방콕에만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외관도 상당히 깔끔한 편인데 메뉴 한번 둘러보시죠. 이야, 엘리베이티드 카프라오, 수준 높아진 카프라오란 뜻이죠. 가격대부터가 심상치 않아요. 저는 왼쪽 아래에 버디스 페이버릿을 먹을 건데 269바트, 단품으로 11,400원입니다. 스테이크 올라간 건 300바트 넘어요. 자, 나왔습니다. 저는 59바트를 추가해서 세트로 시켰기 때문에 국이랑 반찬이 추가된 모습인데요. 제가 주문한 버디스 페이버릿에는 대부분이 이미 포함된 상태이기 때문에 괜히 주문했다는 생각이 조금은 들더라고요.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 이미 볶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맛이 다른 집보다 이미 완성도가 굉장히 높은 편이었는데요. 밥 같은 경우에도 찰밥을 써서 탱글탱글하니 맛있었고 팬 마크처럼 너무 맵지도 않으면서 밸런스가 굉장히 잘 잡혀있는 맛이었어요. 그리고 고기도 소고기를 써서 그런지 식감은 아무래도 돼지고기만 못했지만 밥과 소스의 어우러지는 맛은 역시 소고기를 따라갈 수가 없더라고요. 역시 소고기가 비싼 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저 옥수수가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옥수수가 이렇게 달아도 되나 싶은 정도로 단데 한국의 그 초당 옥수수 있잖아요. 그 맛 비슷한 것 같으면서도 그거보다 훨씬 달았어요. 물론 설탕을 넣거나 첨가물이 들어갔을 수도 있는데 그게 또 그렇게 과하지는 않아서 짜고 매운 이 볶음밥과 먹을 때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저 소고기 덩어리는 어찌나 부드러운지 뭐 거의 씹을 필요도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 후라이도 이 집도 똑같이 오리알을 썼는데 이 집 볶음밥도 맛이 상당히 진한 편이라 일반적인 계란보다는 오리알이 훨씬 더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비린 맛도 전혀 느껴지지 않았고요. 아, 그리고 주문에 대해서 할 말이 좀 있는데 저는 이 요리를 세트로 시켰잖아요. 그 세트로 시키는 가장 큰 이유는 개인적으로 국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국물이 이 한 끼의 완성도를 극적으로 높여주거든요. 한국 사람이야 뭐 원래 국물을 좋아하기는 하지만 파카파오 무쌉 자체가 원래 맛이 좀 짜고 맵고 진하잖아요. 근데 저 슴슴한 고기 국물을 먹으니까 이 파카파오를 정말 맛있게 먹을 수 있더라고요. 물론 일반적인 다른 파카파오 집에서도 이 국물을 판매하는 데가 많은데 이 집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이 싫어하는 그런 향신료 냄새가 나기는 해요. 근데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면서 슴슴한 것이 계속해서 땡기는 그런 맛이에요. 무는 그냥 치킨 무 맛이에요.
크게 다를 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제가 만약에 이 식당에 와서 다시 주문을 한다면 계란과 옥수수가 들어가지 않은 그런 메뉴를 고르고 세트로 시켰으면 정말 완벽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오시게 되면 그걸 추천을 드릴게요. 이 메뉴도 물론 정말 맛있습니다. 정말 맛있지만 다양하게 주문을 하는 게 이 식당을 좀 더 즐길 수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식당에 대한 평을 마무리로 해보자면 맛의 완성도 자체가 앞에 두 가게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물론 좀 더 비싸기는 하지만 사실 많이 비싸죠. 두 집에 비해서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맛있었습니다. 제가 이 집을 추천받을 때 태국인 친구한테 팟카파오 제일 맛있는 데가 어디야?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를 추천을 받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 친구가 제일 좋아하는 팟카파오 집이기도 하고 맛도 굉장히 맛있었습니다. 팟카파오를 처음 먹어보시는 분들한테는 그냥 향이 좀 특이한 맛있는 볶음밥이네 라고 생각을 하셨겠지만 오히려 팟카파오를 많이 드셔보신 분들이 이걸 드셔보셨을 때는 이 집 완성도 상당히 높은데? 라고 생각하실 만해요. 어쨌든 50바트짜리 팟카파오를 279바트에 거기다가 세금 7% 서비스 차지 10%까지 생각하면 좀 비싼데? 아무튼 그렇게 큰 불만은 없었다. 그 정도로 맛있는 한 끼였습니다. 관광객분이 태국에 와서 팟카파오를 저는 무조건 추천을 드리는데 이 식당 같은 경우에는 마지막 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팟카파오도 좀 드셔보시고 마지막에 활용점정으로 여기를 딱 들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태국인들에게 가장 대중적인 음식 팟카파오를 알아봤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이 팟카파오가 다른 태국 요리에 비해서는 조금 덜 알려진 편이라서 좀 아쉬워요. 왜냐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태국 요리니까요. 심지어 저는 나중에 이것저것 다 안 되면 한국 들어와서 이 카파오 농사나 지어야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카파오를 좋아하는데요. 굳이 이 새 가게가 아니더라도 태국에 오시면 한 번쯤 이 카파오를 드셔보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 Take it loose. One day when the tonguing is done, we'll take our leave and go. Soon may the wellerman come to bring us sugar and tea and rum. One day when the tonguing is done, we'll take our leave and go.